대한민국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영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기억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엑스포가 뭐 한두 차례 있었던 걸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부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엑스포는 그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엑스포와는 좀 다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라고 하는데요. 예.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여수와 대전에서 열렸던 인정 엑스포라는 것인데요.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네. 등록 엑스포는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이제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 두 가지 종류의 엑스포를 주최하는데요. 예. 등록 엑스포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고요. 그다음에 행사 기간도 6개월로 길게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인정 엑스포 같은 경우는 등록 엑스포가 개최되는 5년 중간에 사이에 개최되는 것으로 행사 기간은 3개월로 짧고요. 예. 그다음에 특정한 주제에 한정해서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개최하고자 하는 등록 엑스포 같은 경우는 특히 개최국은 부지와 인프라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각자의 비용으로 전시관을 건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반면 기존에 우리가 개최했던 인정 엑스포 같은 경우는 예. 개최국에서 직접 전시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최를 시도하는 등록 엑스포에 비해서는 흑자 가능성은 낮았던 엑스포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걸 올림픽에 좀 비유를 하자면 만약 올림픽을 개최를 했는데 뭐 경기장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지을 필요 없이 그냥 뭐 부지랑 이것만 제공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참가하는 나라들이 뭐 경기장도 짓고 뭐 호텔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시관을 직접 제공하고 저희는 부지만 제공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흑자 가능성은 커지고요. 규모 면에서도 커서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전 세계 3대 행사로 꼽히는 대규모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네, 5년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한국개발연구원, 국책연구원 KDI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요. 이번 부산 엑스포를 네. 개최하게 되면 우리 인구와 맞먹는 5,050만 명이 관람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총 사업비로 약 4조 9천억 원을 투자를 할 것이지만요. 이것이 부가가치 18조 원, 그다음에 생산 유발 43조 원 합쳐서 61조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조 9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61조 원을 얻게 되니까 상당히 큰 이득을 보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신규 고용을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개최했던 평창 올림픽의 2배에 달하는 경제 효과고요. 그다음에 한일 월드컵에는 4배에 가까운 경제 효과가 되겠습니다. 예, 그 경제적인 효과 말고도 또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 등록 엑스포라는 것은요. 예. 과거의 예에서 봤을 때는요. 1851년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 수정궁에서부터 시작을 됐는데요. 예. 매년 개최될 때마다 이 등록 엑스포에서 뭐 런던의 경우에는 증기기관차, 필라델피아 엑스포의 경우에서는 전화기, 뭐 뉴욕 엑스포에서는 텔레비전 같이 그 시대의 그 인류의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던 뭔가 획기적인 발명품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등록 엑스포를 개최를 하게 되면요. 인류 문명의 발달사를 한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그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 성장에 있어서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가 보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엑스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요. 네. 다른 나라들이 와서 자기네들의 전시관을 건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한국의 규정과 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반드시 한국의 업체와 협력을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 설계, 디자인, 물류업계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부지 조성 건축 단계, 그다음에 부산 지역의 뭐 사회 간접 예. 자본 시설 건설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5조 3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추정이 되고 이것이 1만 8천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 월드컵도 했었고 그리고 올림픽도 하고 아시안 게임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등록 엑스포로 하면 이번이 처음인데 자,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월드컵이나 뭐 올림픽보다도 이번에 엑스포가 개최를 하게 된다면 훨씬 경제적인 수익이나 효과가 크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 평창 올림픽에 비해서는 2배 이상, 그다음에 뭐 한일 월드컵에 비해서는 4배 이상의 경제 효과가 달성이 되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고 전 세계 그 참가국들이 와서 자신의 돈으로 전시관을 건축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그 흑자를 큰 폭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나라 인구에 상응하는 5천만 명이나 달하는 전 세계 관광객이랑 우리나라 인구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한류라든지 한국의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 미래 산업 먹거리를 갖다가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서요. 기존에 개최를 했던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도 훨씬 큰 경제 유발 효과를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엑스포 개최에 성공하게 된다면 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PT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개최 가능성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6개월 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오일 머니를 앞세워가지고요. 유치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뭐 이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정부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라들을 배분을 해가지고 예. 유치전에 뛰어드는 바람에 지금은 해볼 만하다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투표 전에 이번에 20일, 21일에서 열리는 파리 국제 박람회 협회 정기 총회가 예. 가장 중요한 승부처인데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주자로 나와서 직접 영어로 연설을 함으로써 뭔가 반전의 계기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해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서 프레젠테이션 결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뭐 회원국의 투표로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전략이 있을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전략이 있을 텐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뭐 오일 머니가 엄청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와는 이제 비교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 오일 머니에 대항하는 뭔가 다른 뭐 전략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을 텐데 자, 어떤 전략이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에 예. 폐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예. 그래서 뭐 폐허 한국 전쟁 직후에는 전 세계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선진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위치에 됐다는 이런 드라마티컬한 네. 성공 스토리가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한국의 위상과 한국의 기술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는 이런 호소력 있는 스토리를 연설을 하는 것이 강점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인기가 있는 K 콘텐츠, 한류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홍보 활동에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유치할 거라고 보시나요?
뭐 그동안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요, 뭐 재계 여러 회사들, 재계 관계자들까지 나서서 합심을 해가지고 유치 활동을 뛰었고요. 예. 지난번에 그 실사단이 부산에 방문했을 그러니까요. 때도요, 부산 시민들도 뭐 그 개최지에서의 열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기준인데요. 많은 그 현지에서의 열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민, 관이 다 합동을 해가지고 노력한 결과가 뭐 유치의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